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사교육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계시는 과목이 생명과학. 생명과학에서 제 생각엔 1타. 박지향 쌤 모시고 오늘 스토리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모시기 힘들었어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요즘에 좀 바쁘죠. 요즘엔 예, 잘 어떠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분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아니라서.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 안 보셔도 돼요. 갑자기 그냥 아니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편하게 하세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싫어요. 눈 마주치면서. 예.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로 생명과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또 수험생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 강사 박지향입니다. 요즘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학원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오히려 강의 촬영해야 될 일도 사실은 많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 그렇게 큰 변화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수업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일할 것도 많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던 터에 지나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역시 저희 아래층에 지금 사무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다가 잡았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 원래 제가 이런 인터뷰를 강의를 하는 초창기에는 사실은 좀 꽤 많이 했어요. 신문 인터뷰도 좀 하고 방송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내가 의도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방송에 섭외가 돼가지고 방송에 갔더니 저의 학원 강사의 그 하루 종일을 담고 싶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 8시간 동안 막 열심히 막 PD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방송에 딱 나왔을 때 막 제 친구들한테 막 본방사수해라 뭐 이러면서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EBS 선생님과 사교육 선생님에 대한 비교여가지고 그래서 너무 막 돈과 관련된 걸로 포커싱이 돼서 그때 진짜 멘탈이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 뒤로 이런 인터뷰나 이런 기회가 좀 있긴 한데 무서워서 잘 안 나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되게 많이 하고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인스타가 있어요. 놀러 오세요. 그 인스타 쪽에 DM으로 이제 학원 강사를 지망하려는 사람들 또는 그런 아직은 이제 해보고 있는 근데 이렇게 점차 발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제가 이 길에서 한 10년 이상 똑같은 일을 했으면서 저도 뭐 좌충우돌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의 그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또 그걸 좀 이겨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역시 생각을. 말씀 잘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이게 끊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방송 네. 그때 뭐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EBS 강사랑 이제 네, 사교육 맞아요. 업계 강사랑 비교가 되는 돈적인 부분만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정말 방송하고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어떤 점이 아니 그냥 뭐 나오는 그 짤은 막 제가 막 학생 수랑 돈이랑 같이 물어봐서 대답한 건데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계산하는 듯한 이런 한 명당 뭐 학생 수 한 명당 얼마 떨어지시나요? 뭐 한마디로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뭐 이렇게 질문은 사라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방송이 참 무섭구나. 방송국이 방송국했네. 방송이 방송한 그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내 본업이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완전히 내 일하는 거에만 몰입을 하기로 된 거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좀 저도 처음에 이 바닥에 들어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안 그래도 요즘에 학원 강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최근에 그거 이지영 강사님이 그 공개하신 거 보셨어요? 그 계좌 공개했는데 130억 들어있었던 거.
좋으시겠어요. 진짜. 알고 지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아, 그렇진 않고. 네, 그렇진 않고요. 주변에서 제가 학원 강사니까 어느 누구든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강사랑 돈이랑 너무 많이 관련이 되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진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 지금 업계에서 그래도 정확하게는 이제 그 업계라고 하면 그 과목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탑인데 탑이죠. 탑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저는 아직 대한민국 1등은 또 아니에요. 겸손하시네. 대한민국- 1등은 아니지만 한 2등 정도 되시는. 아니요. 아직 1등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근데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수입은 그냥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수입이나 돈 얘기는 정말 거의 많이 안 할 거라 밍밍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너무 얘기를 안 하면 또 이렇게 오히려 더 확산되는 그런 것도 있을까봐 저는 이 일을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대 중반일 때부터 그냥 저는 억대 연봉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억대 연봉이고 제가 그걸 10년 이상 했는데 원래 제가 다른 거 못하고 다른 거 뭐 다른 걸로 뭐 다른 일들을 한다던가 이러지 않은 상황이라 그걸 고스란히 다 모았으니까 돈은 있겠죠. 없다라고 하면은 이놈 이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돈은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스타 보니까 한남동에 그 좋은 그 어마어마한 좋은 그 동네로 이사 가셨던데. 네. 한남동에 이사 간 거는 맞고요. 좀 조용조용하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벅적벅적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조금은 일할 때라고 하는 건 제가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할 때 사람이 좀 예민해지는 거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할 때니까. 네, 일할 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한 약간 그러니까 분주하지 않은 그런 쪽에 가서 살아야지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두 군데 중 한 군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고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그렇습니까? 네네. 규모가 정말 그 대단하군요. 근데 그분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 이제 통장에 있는 거 보고 워낙 또 자동차 좋아하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차도 여러 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저는 자동차는 한 대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되게 뭐 그렇다고 막 뭐 쇼핑 여기 이 브랜드래 여기 이 채널이 패셔너블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업계가 네.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업계 수준이 저는 이제 돈 얘기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다른 학원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정료 제의를 받은 적은 있어요. 이정료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업계에서 다른 업체로 네, 이 와라.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정료 제의를 받는데 그게 뭐 당연히 몇십억은 저한테 이정료 제의를 했는데 15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좀 높죠. 그보다는 좀 높죠. 그래서 그렇게 제의가 왔는데 결국은 안 갔죠. 안 간 게 그 전 회사랑 아직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몸값을 높여서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높여서 그 당시에는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앞으로는 또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운동선수랑 살짝은 좀 비슷한 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운동선수나 뭐 이제 네. 연예인이나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 근데 뭐 저는 운동선수랑 가장 많이 비교를 좀 하는 편이곤 하는 것 같아요. 그 업계 수준은 그래도 몇십억 정도의 이정료가 오가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고요. 제가 막 뭐 알게 되는 계기가 잘 없으니까. 그게 근데 서로 이렇게 친하고 그러진 않으신가 봐요? 이렇게 서로 자기의 일하기 좀 바빠서 강사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막 주변이랑 같이 뭐 이렇게 친목 도모를 할 여유가 잘은 없어요. 잘은 없어서 해봤자 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랑 적당히 친하긴 해도 약간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 선생님들은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원 끝나고 같이 밥 저녁 먹는 정도? 네, 그 정도는 돼도 평상시에 뭐 전화해서 뭐 이런지는 않은 정도의 친목 관계? 네. 다들 좀 그런가 봐요. 다들 좀 바쁘고 예민하고 그 좀 강사하신 분들이 예민해요. 예민해요. 살짝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네, 보면. 그리고 제가 술을 저도 한번 술을 잘 먹어볼까 했는데 술을 잘 먹지 못한다는 걸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술을 안 드시는구나. 술을 어릴 때 아예 정말 먹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좀 커서 저에게도 방황이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술로 스트레스를 푸나 해서 먹어본 적은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럴 기회도 잘 없어요. 오늘의 방송은 신사 비오페이스, 펠릭스 전자담배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500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원은 못 사는 성격이거든. 네, 그런 분이셨구나. 저는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예림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아니야, 내가 나빴어요. 내가 요즘 비오페이스 때문에 인생을 다시 느껴. 우리 오래 가자. 비오페이스. 한기준 씨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요. 참아도 내가 참아. 저 남자가 다시 할게요. 다시 계속 갈게요. 한기준 씨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요. 참아도 내가 참아.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사람이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그래요. 2021년 이 꼴을 그만하고 싶으시다면 펠릭스 전자담배. 저도 이 꼴 그만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대학교 가기가 어떻습니까? 짧게 그냥 이런 거는. 요즘에 입시는요. 네, 트렌드. 입시의 트렌드. 애들이 공부할 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긴 하지만 애들이 다들 하나같이 이제 높은 대학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3 때 현역 때 만약 가지 못한다. 만약 자기의 꿈에 못 미치는 곳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옛날에는 집안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을 다니고 그 과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면 요즘은 학생 하나하나가 자신의 꿈이나 아니면 자신의 학과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존버. 나는 그러면 한 번 더 할래. 또 안 돼? 그럼 한 번 더 할래.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찬성하는 편이에요. 사실 끝까지 아시다시피 인생이 되게 긴데 한번 우리 겪어보니까 20살 때 가나 21살에 가나 22살에 가나 의미 없죠. 네, 1년, 2년이. 1년, 2년이 의미가 없고 자기가 그걸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걸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아이고 잘했다 할 수는 없고 그럴 수는 없더라도 긴 인생으로는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학생들 가르치신 게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되죠? 요즘에 제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나 봐요. 애들이 DM으로 어찌나 옛날 사진을 보내는지. 옛날에 네, 강의하셨던 옛날 사진들. 강의했던 거. 선생님 이 영상도 남아 있어요. 하고 보내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몇 년부터 수업을 했냐면 제가 있는 회사에서 첫 번째 인터넷 강의를 올린 게 2004년? 2005년? 그러면은 뭐 15년? 16년? 네, 그래서 애들이 그래 자기 3살 때라고. 그러면은 한 16년 정도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뭔가 되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안 그래도 세어봤거든요. 네. 세어봤다는 건 얼마 전에 광고를 또 해야 되니까 나는 몇 명이랑 해봤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 근데 과목적으로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그 전체의 수험생들을 다루는 거지만 저는 또 생명과학이라는 그 꼭지가 또 있다 보니까 저랑 같이 했던 그게 수강권으로 보니까 한 65만 건 정도? 70만 건은 좀 안 되는? 아 그렇게 카운트가 되는군요. 이게 네. 인강이다 보니까 네. 수강권이라는 걸로 네. 카운트가 돼서 65만 명. 65만 건? 뭐 그게 작년 정도였었을 거니까 그거보다 한 2, 3만 원 더 많아졌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진정한 인플루언서네요. 65만 명한테 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아직까지 그 제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이 오거나 그럼요.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DM으로 인스타로 DM으로도 오고 가끔 그 제가 이과다 보니까 애들이 다 이과생이라서 약사거나 의사인 경우도 꽤 있고 한의사도 있고 그게 아닌 뭐 기업체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약국에서 사고 있는데 조용히 주는데 선생님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소리 듣고 알았다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저희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제자를 만나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어떠세요, 기분이? 진짜 근데 잠깐 모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는 모르죠. 모르잖아요. 이제 네. 인강으로 들은 학생 같은 네. 경우는. 근데 모르는데 제가 그런 마인드를 바꾸게 했던 큰 사건이 제가 이제 운동하는 곳에서 유재석 님이 같이 운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짐에서 반포에 거기? 거기에서 연예인들이랑 저도 몰랐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그 갑자기 이제 유재석 님이 갑자기 훅 하고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거 알죠?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은 되게 난 너무 익숙하니까. 갑자기 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올라가면서 불현듯 그는 나를 모른다 막 이거 누구세요 하면은 이럴 수는 없잖아요. TV에서 봐가지고 뭐 이럴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데 유재석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유느님이. 그래서 이게 기분이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터넷 강의로 저를 봤던 친구들 저는 못 보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길 가다가도 아는 척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막 달려오는 눈빛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눈빛이 우와 이런 눈빛이면은 와서 안녕 내 수업 들었구나 뭐 이렇게 약간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기분 좋으시죠? 너무 그러면? 좋더라고요. 그 원래 그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뭔가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든지 좀 성격이 좀 그러신가 봐요. 저는 아기 때부터 그랬대요. 아기 때부터도 7살 때도 엄마가 우리 딸 어딨나 하고 보면은 저 멀리 아저씨한테 가서 모르는 아저씨인데 저 노래 좀 시켜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노래를 다 시켜놓고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고 잘한다고 500원을 주면 조용히 저 남동생도 있어요 해서 500원 하나를 더 받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때부터 돈을 잘 버셨네. 제 것만 받지 않고 이렇게 남동생이 준석인데 준석이 발음도 못하면서 준시야 거도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엄마가 너는 누군가가 그랬다고 잘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다고 하는 학교 다닐 때도 좀 이렇게 뭐랄까 소위 인싸라고 하잖아요. 잘 어울리고 분위기 주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막 웃기고 막 이런 타입의 아니라 약간 무게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무게감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모여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약간 반장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일진 쪽이셨습니까? 이렇게 일진이 될 뻔했는데 제가 스스로 많은 걸 깨우쳐서 일진은 아닌 반장 쪽 이렇게. 스스로 많은 걸 뭘 깨우셨다는 지금 거예요? 저희 아빠가 그 복싱 선수셨거든요. 그 경남체전에서도 상을 받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나는 딸인데 너무 이상하게 좀 방향으로 교육을 흘려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우리 아빠는 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않는다는 거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터득을 한 거예요. 많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그때는 훅이야. 뭐 이런 거.
훅을 날려라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패는 거네.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런 싸움에서 걸 이긴다는 게. 그런 걸 알려줬어요. 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교육적이지는 않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키우셨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빠를 통해서 뭔가를 간접 경험, 어릴 때부터 간접 경험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빠가 추석 날 같은데 이제 할머니 집 간다고 도로에 갈 때 보통 보면은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꽉 막힌 길을 가. 나는 지름길로 가지 하면서 아빠 막 지름길로 가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름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막 아빠 스스로는 되게 요리조리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보기로는 이러나 저러나 그냥 제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나쁜 길로 가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타산지석이 됐군요. 저러지 마. 그럼요. 그래요? 아니 아빠는 이 얘기 해도 되나요? 아빠는 저 남동생이랑 저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한번 해봐. 되게 자유분방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비방용이 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보다 오케이. 2, 3일 정도로 담배 피면서 아빠 해봐. 엄마 없을 되게 때 장난기가 좀 있으셨네. 해보면서 괜찮아. 이런 거 다 해보고 좋거나 나쁘거나 해봐야지. 말이야. 그래서 남동생이랑 저랑은 어릴 때부터 간접 흡연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했다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가 좀 약간 허스키하신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너무 많이 간접 흡연을 해서 진짜 싫어서 남동생도 안 피고 저도 안 피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빠가 미리 뭔가를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되게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제가 요즘 얘기로는 상남자죠 어떻게 보면 완전 상남자식 가정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외모랑은 전혀 다르게 되게 지금 묵직한 맛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좀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성격도 되게 밝고 이렇게 좀 목소리도 조금 이렇게 낼 줄 아시고 하면서 그 묵직함까지 같이 가져가니까 뭐랄까 제가 지금 옆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좀 뭔가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있는 좀 약간 그 카리스마 그런 그죠?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빠 덕분에 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맨날 뭘 하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와. 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겁 없이 키워졌던 것도 맞고요. 어릴 때부터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도 잘 이쪽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쪽 어깨가 좀 쌀벌하죠. 쌀벌한데 이제 또 문과와 이과가 또 좀 나뉘어져요. 학년도 나뉘어지고 그러면은 저는 이과 중에서도 고3 수험생 이쪽은 생각보다 여자 강사들이 아주 엄청나게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수술과 관련돼서 되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은 그 TV에서도 보면 대부분 남자 선생님으로 좀 비춰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엄청 중요한 수술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인생을 맡겨야 되는 상황은 또 고3 수험생들 역시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살아남아 있는 여자 선생님들이 좀 잘 많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잘 살아남아 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카리스마가 되게 있으셔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왜 미모로 승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전문성으로 승부 보시는 경우도 네. 계시고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도 왜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박지현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이제 카리스마 쪽이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초반에는 이게 좀 더 심했었는데 초반에는 학생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강사를 처음 시작한 게 한 22살 정도부터니까 그때는 학생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때는 세 보이려고
더 막 그치 세 보이려고 막 네, 왜냐면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되게 세 보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시대에는 교육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옛날 같았을 때는 옆에 쓴소리하고 막 옆에서 정신교육. 정신교육하고 뭐 이러는데 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강사잖아요. 뭐 이제 나도 강사지만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뭐 인생 그렇게 열심히 누가 뭐라고 할 만큼 잘 산 거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죠. 실수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시행착오 완전 깨끗하게 남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남들 몇이나 앞에 되겠습니까? 뭐 티끌 하나 없는 이렇게 말할 수가 누가 있어요. 근데 다 큰 어찌 보면 19살, 20살 애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런 정신교육을 해가면서 할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이제 내 학문적인 부분, 이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19살, 20살도 보면 공부를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안 할 수도 있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나이가 급하지 않은 거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저의 마인드는 그래요. 애가 안 할 수도 좀 있는데 막상 갑자기 뭔가가 현타가 오거나 순간 아 내가 뭔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확 넘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노하우랑 그 길을 빠르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나. 이게 저희 강사로서의 마인드인 거라서 그 정신교육이나 앞에 삶에 대한 그런 얘기를 그래서 강의 중에 잘 안 해요. 이런 얘기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좀 이렇게 트렌드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과목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수업하다가 썰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저는 기본적인 썰이 제가 생명과학이니까 다 과학이랑 연결된 썰이에요. 뭐 췌장암이 왜 늦게 발견되는 줄 아니? 뭐 이런 것들 다 인체에 관련된 썰들을 들어가는 거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너네 이러니까 이래야 잘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얘기는 거의 없죠. 그런 얘기가 되게 확 이목을 끌면서 애들이 솔깃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 하기가 좀 위험하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근데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지만 학원 강사로 뭔가를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제가 초반에 강사를 시작했을 때는 약수동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학원이었거든요. 그 원장님 이거 보시려나? 갑자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약수동에 있는 약수동에 네. 하여튼 원장님 저 박재양이에요. 오늘의 방송은 신사 비오페이스, 펠릭스 전자담배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아 오빠 진짜 나 오빠 얼굴에 뽀뽀 못하겠어. 아니 도대체 이번엔 왜? 나 오빠 피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뽀뽀 못하겠어. 미안하다.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피부에 비오페이스. 아 오빠 진짜 나 오빠랑 키스 못하겠어. 아니 도대체 왜? 나 진짜 오빠 담배 냄새 때문에 키스 못하겠어. 미안하다.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전자담배로 바꿔보세요. 펠릭스. 자 어쨌든 그렇게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강회사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였었죠. 대치동에 있는 인강 네네 회사요. 그 유명한 네.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그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을 때 이제 혹시라도 저는 가끔 어떤 사람이든 이제 누군가의 선택의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엄청나게 얼굴 많이 봤던 상황이고 근데 인강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아직 뭐 다 저에 대해서 밝혀진 게 아니다 보니까 월급이 좀 다운됐었거든요. 진짜로.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때 저의 선택은 그냥 내가 여기에서 그때 너무 어리기도 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직종의 가장 중심부를 가보자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의 주류로 들어가 보자. 끝자락에 있는 곳을 가서 내 능력이 어떤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한번 뭐 미칠 거 없으니까 가서 부딪혀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가서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 보고 쫓아갔다기보다는 더 오히려 다운됐었을 때. 네, 다운됐었으니까. 그쵸.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그쪽에 일을 했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스카우트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면접을 보게 된 게 그 공채가 있었어요. 저 때는. 아, 네네. 그래서 그거를 쫙 자소서랑 써가지고 맞아요. 요즘엔 그래요. 그렇게 요즘엔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인강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쵸. 지금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잘한다는 사람들을 소문 듣고 이렇게 발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저는 인터넷 강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건 아니고 그 계열의 오프라인 회사에서 먼저 수업을 하게 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도 사실은 공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예외적인 그 발탁이 되는 경우는 한 지역 내에서 또는 어떤 분야에서 이 사람이 수업을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문이 나지? 소문이- 학부모님들한테 학부모님들에게서도 소문이 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고 학교 안에서 확 하고 번지기 때문에 나고. 그래서 그거에 가장 발빠른 것이 학원의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누구누구가 잘 된다며가 이렇게 싹 퍼져요. 싹 퍼지면서 웬만한 회사들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퍼지게 되면 얼굴 한번 보자가 되고 저는 그때는 그 대치동에 이제 있는 회사로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을 때 그때 그 회사에 있었던 뭐 간부님들,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한 번씩 쓱 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수업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복도에서 쓱 한번 지나가면서 대치동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수업을 시작하셨는데 네. 그 학원에 와서 왜 높으신 분들 그분들은 학원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니까 뭐 순시하듯이 막 이렇게 다 가면서 근데 강의하다 보면 강의 중으로 밖에서 나가는 제 수업의 목소리 하는 말투 판서도 보이기도 하고. 판서 이런 것들 다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이렇게 딱 움켜잡은 셈인 거예요. 그 기회가 뭔데요? 그 대치동으로 진출한 거? 대치동으로 진출을 한 것도 기회이긴 하지만 거기 간다고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은 그 높은 사람들 눈에 띄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발성의 딕션이라든지 아니면 목소리의 성량이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파워라든지 그리고 판서의 깔끔함이라든지 근데 쟤 누군데 저렇게 하니 데리고 나와봐 라고 그 이제 손주은 회장님. 뭐 괜찮아요. 그래서 뭐 많은 맞죠? 분들이 손주은 회장님 맞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서 와서 이렇게 오디션을 한번 봐라가 됐고 이제 인강 오디션을 봐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오디션을 봐라 그랬을 때는 그 당시 그 회사가 엄청 큰 회사로 이제 인강으로 발전한 회사는 아직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2003년, 2003년, 진짜 4년. 일찍부터 하셨네. 네, 저는 정말 일찍부터. 진짜 일찍부터 하셨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에 제가 계약을 했었을 거니까. 하여튼 그 전에도 그 회사에 있었을 거니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오디션을 봐라 했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걸로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 인강의 파워를 잘 실감하지 몰랐던 못했던 거지. 전혀 몰랐고 인터넷 강의 그 당시에 뭐 인터넷 강의가 뭐지? 뭐 이런 저는 그때 당시엔 EBS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션을 볼 때 요즘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 사장님, 부사장님, 상무님 이런 분들이 시범 강의를 봤어요. 그 무슨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정말 진짜 양현석 앉아 있고 네, 이런 그런 느낌이네 분들이 좀. 지금은 그렇게 하고 담당자가 앉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사장님이라든지 뭐 사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셨는데 제가 앞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아버지가 길러줬던 아빠가 저한테 길러줬던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은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하여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겁이 없이 길러서 그 세상에 이렇게 무섭을 게 없게 좀 길렀기 때문에 뭐 이걸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겠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뭐 이런 게 좀 커서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시간을 막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난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에 앞에 그 분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렇게 학생인 학생인 것처럼 수업을 하면서 이거 대답을 해볼까?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해요?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정확하게 들으라고 했지. 뭐 이렇게를 앞에서 한 거예요. 손준회장님 앞에서. 아 회장님 말고 다른 그 밑에 있는 다른 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저를 뽑자 말자가 되게 양분됐었어요. 쟤 하자. 미치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들어가게 됐던 또 좋은 계기는 그 회사에서 때마침 제 동종 과목의 선생님이 나가게 돼서 자리가 빈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야지. 기회가 왔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그때 바로 잡았던 거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저는 수업과 관련된 일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전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앞에 판서라든지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판서 연습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신출내기 강사가 아니라 몇 년 동안 한 사람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질 만큼 그렇게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우연찮게 기회가 왔고 근데 그 기회가 온 걸 잡는 순간 너무 순식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파파박 이렇게 그분이 나가면서 이제 제가 그 자리를 채웠는데 그 자리를 채우자마자 그 분야에서 1년도 안 돼서 1등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맨 처음에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때 당시에도 너무 어려서 제가 고3을 수업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1, 2학년에서 이제 바로 빵 하고 혜성처럼 나타나게 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 면접했던 순간에 되게 떨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나가서 말할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기회가 좀 많은데 지금도 지금 여기 올 때도 똑같은 마인드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에서 지금 이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 완벽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하면서 내가 이거 했는데 나중에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그때 이 말을 할 걸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할 걸. 그럼 그거 그 다음에 고치면 되고.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엄청 막 세뇌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너무 기대하지 않게 장아 너 뭘 들어오자마자 이걸 하니 기대하지 마 라고 하는 거랑 또 두 번째는 충분히 내가 했던 것만큼이라도 발휘할 수 있으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자. 요 정도까지.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도 제가 옛날에 흑역사가 좀 있었거든요.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그렇게 막 다니시기도 하셨네요? 네, 그럼요. 열심히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인강 쪽 말고요. 인강으로는 전혀 원래부터 생각이 없었어요. 현장에 수업을 하러 가서 그 재수 정규반, 재수생들 수업하는 그 라인 가서 수업 시강을 하는데 와 내가 생각해도 너무 퍼펙트하게 한 거야.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찢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찢었다. 와 진짜 안 뽑을 수가 없어. 이런 수업을 어떻게 안 뽑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딱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뭘 했냐면 그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겁이 없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버릇이 없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떨어졌다고. 뭐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너무 자신감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원하는 건 재수 정규반에 있는 조직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하는 단과가 어울리니 이런 데 면접 보지 마라. 우리는 여러 팀이 함께할 곳을 원하는 이해가 팀원이. 네.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내가 떨어진 거에 부들부들거리면서 했었는데
나의 성향을 그렇게 잘 보셨구나. 역시 인사 담당자구나. 그래서 저도 저 단독으로 하는 이게 단과 강의라고 하거든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좀 나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랑 그러니까 단과 강의랑 재종반이랑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재종반은 좀 이렇게 교무실도 있고 맞아요. 이 학교랑 되게 비슷한 학교랑 분위기. 되게 비슷한 분위기고 그래서 맞아요. 좀 융화가 더 돼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나대셔. 제 친구들이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제가 학교 선생님을 준비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가끔 얘기해요. 네가 학교에 왔었으면 이미 옛날에 교감한테 잘렸어. 이렇게 너 분명히 인사고과로 넌 잘렸을 거야.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되게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되게 긴장되고 그러는데 네, 쭉 하시는 얘기가 보면은 내 인생을 크게 놓고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내 인생이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막 180도 바뀌겠어라는 좀 사실 그러지 않을 확률도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에 전반적인 거는요. 제가 원래 심파나 힘든 얘기나 이런 거는 오글거려서 수업 시간에도 뭐 이런 얘기를 너네들 앞에서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20살 이전에 겪었던 것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페인트 칠을 하는 페인트는 인화성이라고 해서 불이 되게 잘 붙어요. 그러는 말 크게 되게 잘 되셨는데 완전히 다 타서 불이 뭐 소방차가 몇 대 나오고 뉴스에 날 정도로 보통 큰 불은 뉴스에 나잖아요. 그렇게 날 정도로 불이 나고 그 안에 우리 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엄마랑 같이 불난 거에 막 자갈밭을 발에 피나도록 뛰어나왔던 적도 있고 이거 말고도 뭐 많았죠. 태풍이 저는 경상남도 쪽이다 보니까 제 전문 용어 가도 되나요? 태풍의 위험 반원이에요. 위험 반원이라 위험반원 위험 반원이라 초속이 한 60이면 시속이 한 216. 오른쪽이죠 보통. 그렇게 되면 진짜 온갖 거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매미입니까 그게? 매미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매미 아기 전에. 때였으니까. 사람가? 그럼 비슷한 사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벽이 툭 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저랑 남동생이 자던 그 집이 무너져서 깔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건 뭘까? 어린 나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 보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진짜 다 쫄딱 망해서 단칸방에 사는데 이제 도둑이 들어와서 아버지에 있는 그 두툼한 지갑을 쓱 하고 가져가는 걸 이렇게 살짝 눈 떠가지고 이런 건 지켜본 적도 있고 뭐 당연히 아빠 사업이 망해서 빨간 딱지가 붙은 적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항상 자주 망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아빠의 사업이 세상에 누가 잘 되고 싶지 안 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좀 한 방을 원했거든요. 한 방. 상남자시니까 상남자 한 한 방. 방이거든. 예. 한 방이거든. 그래서 근데 나는 우리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아빠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제가 연대 보증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딸이 아버지 서겠다. 연대 보증을. 그러니까 너무 겁 없이 길렀어. 연대 보증을 서줬던 거죠. 근데 당연히 망했겠죠. 망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빚에 대한 독촉이 들어오면서 빚 독촉할 때 안 들어보셨겠지만 욕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알았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게 그냥 나이가 언제? 20대 초반이니까 21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되게 평범하게 학교 선생님이 되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갔는데 빚을 지금 당장 안 갚으면 그 의료보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조차 못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초반부터도 저는 손만 대도 돈을 잘 벌었어요. 그냥 과외만 해도 줄줄이 그냥 계속 연이어서 저 거기까지 가려면 중간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차로 모시고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 돈이 금방 벌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학원 강사로 딱 갔을 때도 가자마자도 그래서 한동안은 아빠를 되게 원망하면서
있었거든요. 내가 인생이 좀 독해지고 그다음에 인생이 좀 굴곡졌던 이유가 아빠 때문인 것 같아서 나도 그냥 발레복 입고 샤라랑 뭐 이렇게 하는 어린 시절 공주처럼. 공주처럼 화초에 물 주고 그다음에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거랑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잖아요. 삶이다 보니까 아빠를 원망했던 시절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요. 지금 갑자기 저에게도 뭐가 그 맨날 성공적이고 뭐가 막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악성 댓글도 달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큰 또는 작은 소란스러움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라고 하던가 아니 그래도 삶은 그냥 잘 살아가지던데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 때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게 잘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제 그 업종에서 탑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직도 제가 나이상으로도 막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이 되게 많고 지금보다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향 자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들뜨지 않고 왜냐면 저희 아빠가 아주 잘 되는 것도 너무 미친 듯이 잘 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도 봤고 그런 것들도 여러 번 봐서 그런지 이게 몸에 잘 이렇게 내재되어서 이게 천천히 인생을 좀 천천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뭔가 사람이 대범함을 네, 대범함을 기르게 되셨구나. 기르게 된 것 같아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럼요. 고생 저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되게 힘들어하면 그럼 내 얘기를 꺼내줄까? 제가 가끔 막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인생은 너무 망한 것 같아. 그러면 자 이제 내 얘기 꺼내줄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망한 건 아니고 커봐. 그리고 또 무서운 얘기 또 하나 해줄까? 네가 지금 바닥인 것 같지? 더 바닥도 있어. 막 이렇게 더 바닥도 있는데 또 놀라운 건 또 점핑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 거를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대범해질 수. 아버님이 뭐 공주 이런 거보다 더 좋은 유산을 어떻게 보면 물려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또 내 마음속에 뭔가 좀 많이 변했던 건 제가 이렇게 원래 여기는 패션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냥 라이프 스타일 채널은. 예. 원래 또 상관없습니다. 20대 초반, 30대 초반부터 쭉까지 옷에 대한 관심도 없고 패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정확하게 말하면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잘 없어서 옛날짜리 그런 거거든요. 진짜 그거 엉망이에요. 공개해도 됩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아니 공개하겠습니다. 이 조회수 공개하는 거 넘어가면 내가 조회수 공개. 넘어가면 조회수 무슨 조회수? 아니 공략할 건 제 얘기 너무 역시- 재밌지 않아요? 역시 예, 근데 사실- 1타 강사들은 이렇게 할 밀당이 얘기 재밌는 얘기 진짜 더 많은데 자 요 조회수 제 거 조회수 한 5만 넘기면 5만. 네. 제가 2부 준비해 줄게요. 2부는 더 재밌어. 막 요런 거. 왜 이래? 그거 막 옛날 사진 짤 보여주면서 옛날엔 이랬습니다. 막 이런 것들. 어찌됐든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잘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핑계 너무 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잘 되셨으니까요, 뭐.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학원에서 계속 이렇게 인터넷 강의 쪽으로 쫙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신 거죠. 네, 다 우상향 곡선인 것 같아요. 그게 한 몇 년 정도 지속이 되신 거예요? 네, 제 친구들한테 아우 학원 강사 메뚜기야 한철 메뚜기야. 네, 그 메뚜기가 10년째야 얘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네 우상향 곡선으로 고맙게 잘 뭐 조금 천천히든 지금 지금 이 아래층에서 사무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 직원들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뭐 한 10명? 네, 제가 월급을 주는 직원은 한 20명 가까이. 20명 조교들까지 해가지고. 네, 다 합쳐서 그 파트가 되게 여러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로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학원 강사로 어떤 부분 때문에 성공한 것 같으세요? 뭐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좀 깡이 좀 있는 편이고 공격성도 좀 있고 승부욕도 좀 높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은 또 반대로 아주 루틴에 강하고 이렇게 성실한 라이프거든요. 완벽한 아침형 인간이라서 밤에 잘 이렇게 빨리 자야 되는 그런 형태일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아침에 일하는 그 시간도 그리고 요일마다 정해져 있어요. 무슨 요일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요일, 그다음에 회의를 해야 되는 요일, 그다음에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 거 이런 루틴이 아주 잘 잡혀져 있는 사람이고 이게 어긋나면 되게 불편해하는. 그래서 좀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성실함이 엄청나요. 여러분 성실함이 진짜 엄청나요. 세상에 되게 핫하고 자극적인 그런 선생님들이 없지 않거든요. 있었으나 오래가지 못하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봤겠어요. 보면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상황을 성실하게 루틴을 가시면서 하지 못하면 오래가지를 못해요. 카리스마랑 이렇게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거랑 이렇게 성실한 거랑은 사실 같이 가기 어려운 가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면에는 이제 엄청나게 그 수면 밑에서 맞아요. 이걸 하고 있군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발- 오리 거위인가 오리인가? 네, 그걸 하고 계시는. 네, 그래서 성실하게 잘 뭔가를 그 해야 되는 면도 좀 있고요. 또 그거 말고 저는 또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가적인 기질과 강사와의 또 차이점은 학원 강사는 내 수업을 잘해야지 라고 하는 마인드라면 저는 내가 수업을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잘하는데 내가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또 잘 팔지 또 내 강의를 어떻게 잘 판매하지 라고 해서 이 그 홍보하는 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남들에게 이걸 손에 잡아서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사업적인 마인드라고 마케팅적인 마인드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 제가 제 사업체가 생각보다 좀 학원 강사 선생님들 중에 좀 잘 안정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이제 사업체에서는 사장님인 거예요. 정확하게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1년간의 계획들 다 세워져 있고 그리고 제 직원들의 복지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저는 특허도 좀 가지고 있고 상표권 특허 뭐 이런 거 기업체에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 약간 벤처기업 쪽으로 좀 인증을 받고 싶어서 이거 말고 우수기업 인증 이런 것들도 좀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 그렇게 마케팅 쪽으로 이제 사업하시는 마인드가 있으신데 이 아래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책 네 우리는 책을 판매하는 게 꼭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잘 제 마케팅의 학원 강사의 마케팅은 그러니까 제가 상품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그 제 책이 상품이 되어서 이 책을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 그래서 잘 만드느냐.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 자동차 경보기 켜져가지고 좀 있으면 꺼질 것 같아요. 그 요즘에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저는 동화 전과 이런 거 보던 세대였는데 요즘에는 문제집을 이제 교학사에서 나오는 문제집 이런 거를 산다기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3들 만드는 책을 산다고. 고1, 2 애들 말고 저는 철저하게 이제 고3만 얘기를 하면 고3이나 수험생들은 인터넷 강의로 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책을 잘 만들고 책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요. 저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고 그래서 책이 나가는 것도 그냥 뭐 베스트셀러가 뭐 요즘에는 10,000권만 돼도 그런데 그쵸. 몇만 권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뭐 1년 안에 보면 몇만 권이 나가죠. 그러니 그 책의 시장도 좀 교재에 대한 시장도 뭐 이렇게 잘 키워놓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그럼 지금 수입적인 면에서 강의 수익이랑 이 출판 수익으로 따졌을 때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강의 수입도 한 강의 수입이 6이면 출판이 4. 와, 출판이 꽤 되네. 그럼요. 책 많이 팔려요. 그래서 책을 잘 만드는, 그러니까
책만 만드는 직원들이 책 전문으로 제 직원 중에 절반은 책만 만드는 직원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이 그 뭐 문제 만들고 뭐 이런 문제 거 만들고 네,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입시가 지금 날카롭게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들어야 되려면 오랜 시간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좀- 이거 보시는 이제 새로 강사하시는 저 이제 시청자 제가 예전에 그쪽 일을 했었어 가지고 비슷하신 분들 많이 보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좀 되게 넘기 힘든 벽이긴 하다. 이때까지 쌓아온 노하우랑 그죠. 이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네,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닐 거고 그 저에게도 투자라고 하는 시점이 이제 번 돈을 그러니까 되게 많이 벌긴 하지만 번 돈을 그렇구나. 예. 끊임없이 이렇게 투자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나는 승부를 보겠어.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때 승부를 보겠어라고 해서 제 완전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바뀌었던 시점이 한 3, 4년, 4, 5년 전쯤에 있었는데 그런 건 정말 사업 과정이 많이 들어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거의 나는 그때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월급 제대로 나가고 나는 돈 하나도 남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다 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때 공표를 했던 거의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때 이후로 책도 유명해지고 그리고 성과를 저는 고맙게 이제 이렇게 일했던 만큼 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성공했다 저 사람은. 본인은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대한민국 1등은 아니에요. 아니라서 아직 지금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에는 나이가 아직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다. 네, 성공은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태어날 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지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고 매년 겪을 때마다 내가 작년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올해는 좀 더 쉽게 가고 뭔가 빵 터지겠지 할 때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낮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뛰어넘어야 될 곳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공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저의 앞으로 꿈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여쭤보셨잖아요. 이제 목표 뭐 이렇게.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뭐 인생에 대해서 허무주의자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너무 거창한 목표가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는 없어요. 없고요. 올해의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랑도 꼭 올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올해 달성해야 되는 이런 것들만 좀 세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는 못 밝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진짜예요. 직원들이랑도 얘기한 건데요. 뭐냐면 내가 강의 중에 수업을 할 때 요즘에 다들 힘든 상황에 수업을 하니까 수업하는 내내 잘 의식적으로 잘 웃자. 첫 번째.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웃는 게 잘 안 돼요. 자기가 진지함에 빠져서. 웃자랑 두 번째는 학원 강사들이 말할 때 말하는 그런 반복적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어투가 있어요. 말투 중에서도 약간 반복적으로 쓸 필요도 없는 그 말투를 없애려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요거 두 개를 너무 사소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인생에 대한 목표 이런 게 아니네. 인생에 대한 목표는 제가 인생에 계획한다고 그렇게 안 흘러가던데 내가 계획한다고 그렇게 흘러갔으면 저는 이런 인생 말고 다른 인생을 계획했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든지. 돈은 충분하십니까 이제? 아니 충분히 아니라 여러분 세금 많이 내요. 아니 근데 세금 많이 내고요. 마지막으로 그거 좀 물어보고 그러면은 근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돈이라는 게 어느 순간 되게 생존이 해결되면 안정이 되면 그게 인센티브가 안 되잖아요. 돈을 조금 더 벌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네네. 이 일을 하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다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와, 나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 달에 뭐 1억을 넘게 벌게 됐을 때 기분이 좋구나라고 하다가 이제 한 달에 뭐 2억을 버는 상황이 됐을 때 그만큼 행복감이 막 팍팍팍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내가 막 씀씀이가 내가 이랬으니까 확확확 이런 것들도 아니라서 돈이 주는 행복감은 초반에는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와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즉각적으로 오는구나. 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 직업을 끊임없이 이제 이어간다던가 아니면 나의 행복감으로 쭉 이어져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저거 계속 저렇게 해서 무슨 건물 사는 게 목표일 거야. 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조만간 살려고요. 그거는. 목표셨던 거예요? 아니 근데 목표는 아니고 어. 그냥 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있는 경우에 그거는 너무 네. 아니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동기부여는 안 된다는 거지. 돈을 더 벌어야지. 막. 네. 그 근데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의 동기부여는 있어요. 동기부여는 뭐냐면은요. 한동안 저는 되게 제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제가 정말 수험생에게 적합한 수업을 하고 있고 내가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들었어요. 네. 항상 들고 내가 수업을 볼 때마다 진짜 막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화가 나 있던 적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근데 덕분에 이걸로 돈도 버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은 동기부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으니 이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보자. 자신을 찾았구나. 네, 이래서. 뭐 이렇게 일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확신을 가지면서 일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정말 저 동감하는 게 저도 진짜 제가 막 떠벌리고 다니거든요. 나 좋아하는 일 찾았다고. 네. 근데도 그럼요. 이게 보면은 그지 같고 내 결과물 보면 그지 같을 때도 많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혼동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느끼면서 내가 정말 내가 원했던 이 삶이 맞는지 직업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나랑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좀 그게 행복해요. 그런 그게 게 좀 행복하고 행복한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내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 그래서 잘 해보겠다 이런 거. 일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우리 박지향 선생님 모시고 오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열심히까지 하시니까 뭐 앞으로 더 제가 볼 때는 퀄리티가 나아지겠네요. 네. 잘 하실 수 열심히 있을 노력을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재밌죠. 저는 감는다 또.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재밌다고 감는다 감. 강요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혹시 보고 있는 친구들이 학생이라면 수업이 더 재밌어. 알았지? 그리고 또 저의 인생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것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5만 넘기면 나온다고 했어요. 알았죠? 이렇게 항상 2부를 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긴 이야기를 기가 좀 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긴 이야기지만 잘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한 해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해로 되시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